이번 지금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1일차 투표율은 29.98%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와 비교해서는 4%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는 1일차 투표에서는 좀 투표율이 저조한 그런 모습이에요. 네, 계속 이어가 보죠. 지금 나경원 후보가 급기야 한동훈 후보가 후회한 날이 올 거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의 입이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다 지금 민주당이 고소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부창부수하시나, 뭐 조국혁신당하고 부창부수하시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당대표가 되는 분이 만약에 이런 계속 빌미와 구실을 둔다면 우리 당도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항상 옳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나한테 비판과 나의 책임이 돌아오면 상대를 언제든지 폭로하거나 그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면서 자기는 자기 방어를 하는, 아직 동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충격이네요. 끝까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 하면서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들을 수 없다. 정말 후회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위원님, 후회하는 날이 올 거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마 법적으로 고소고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때 후회할 것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민주당이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 사천 논란, 댓글팀 논란, 여론조성팀, 형성팀, 여론조성팀 그 논란,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측에서 얘기한 건 아닙니까? 지금 공소 취소 요거 하나가 지금 한동훈 후보 입에서 나온 거지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상대 진영 원희룡 후보나 아니면 나경원 후보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 정도의 문제 제기가 됐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사건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미를 제공한 거는 글쎄요 국민의힘 전체라고 봐야 되는 게 옳은 것이고요. 그리고 공소 취소 건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그 당시 과정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근데 결국 국회 선진화법 자체는 여야가 합의해서 2012년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선진화법을 물리적인 통조를 막으면서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그 정도 기간에 있어서는 다수들이 소수의 의견을 다수결로서 밀어붙일 수 있게 만든 그 법 그대로 한 겁니다. 거기에 법을 위반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입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본인들이 뭔가 어겨놓고 사법부에게 이거를 좀 부당한 우리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제해달라.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이 어겨놓고 갑자기 사법부에게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건 좀 매우 부당한 청탁이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그냥 얘기를 좀 안 하거나 한동훈 후보의 사과로서 좀 정리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면서 본인이 떳떳하다고 얘기하는 게 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 문제의 심각성을 왜 못 느끼는 거죠? 어떻게 당대표, 당시 원내대표로서 27명의 그 의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 말한 것이어도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풀려면 진짜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말한 것처럼 당대표가 되면 여야 정치적으로는 합의를 통해서 이걸 해결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민주당 관계자들도 거기 5명 정도가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팩트와 관련된 거를 뭔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가 그 당시에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고 서로 뭔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뭔가 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탄원서를 낸다든가 뭔가 그런 쪽으로 좀 출구를 마련해보자는 여야의 협치의 모습으로 풀어가야지 뭔가 여당이 됐으니 법무부 장관에서 연락을 한다? 저는 지금 원희룡 후보가 동지애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거 부당하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건 박범계 장관이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해달라, 노력해달라고 전화한 게 밝혀졌으면 가만히 저쪽은 동지애가 좋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좀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송 부의장님, 아까 전에 사법부의 청탁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법무부에다가 이제 그걸 취소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법부 청탁은 아니죠. 법무부 장관,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 당시 상황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합니다만 많은 변호사들은 이 부분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쉽지 않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탁금지법이 최초에 한 번, 그래서 한동훈 지금 후보가 말한 거면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했다. 바로 한 번만 거절하면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저 정도로 저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편한다기보다는 저런 공소 취하 요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여권 인사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러나는 건 한 번이지만 더 있을 수 더 있기 있을 수도 때문에 있긴 수사해야 된다. 저렇게 저는 저거에 예.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 문제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한동훈 후보한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 장면입니다. 만나보시죠. 패스트트랙 사건은 아시다시피 우리 당 의원들이 27명이나 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돼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을 통과하려는 것을 저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아니, 사과드립니다.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고요. 다만 법이라고 하시지만 그때 당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하루 종일 의원 카톡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이렇게 폄훼할 수 있냐고 난리가 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소 취소 요청을 법무부 장관께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저 찬성합니다. 원희룡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자, 한동훈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반대?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군요. 법을 잘못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너무 아직도 검사신 것 같아요. 자, 들으신 부분 중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을 기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아시죠? 라는 한동훈 후보 얘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오늘 이렇게 집중 공세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대통령을 탁 끌어들이는 걸 보면 토론하시는 방식이 뭔가 남에게 뭘 전가하고 이런 거지. 토론뿐만 아니라 늘 그래요. 그냥 뭐 잘못된 거를 본인이 인정하시는 거 참 인색하구나. 잘못된 건 남 탓, 잘된 것은 늘 그냥 본인의 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도 한동훈 후보는 이번 건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왜 탄핵과 관련돼서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후보에게 책임을 계속 물었거든요. 새 후보가. 그랬을 때도 사실 당시에도 똑같은 어떤 상황이죠. 윤석열 특검에서 윤석열 검사와 함께 했던 일이고 또 자신의 어떤 상관이었고요. 그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더 많은 책임이 있고 자기가 어떤 검사로서 참여했을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당시에 기소를 한 총책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자기는 전화를 받았을 때 법무부 장관이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어떤 청탁에 대해서는 자신이 들어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다 보니 지금까지 또 그 탄핵과 관련된 어떤 공격을 당한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건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임으로 기소에 대해서 그럼 똑같이 대통령한테 그럼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당시에 그 직위에 있던 사람의 업무를 다 했을 뿐이다. 이 말을 지금 한동훈 후보는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이제 나경원 후보의 얘기는 그건 검사로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얘기고 지금은 당대표 후보로 뽑잖아요. 그럼 당대표 후보로서의 대답을 원하는 거죠. 예. 당대표 후보로서 이 기소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그 기소가 당시에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묻는 것으로 대답을 바꾸니까 서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최영실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는 원칙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일단은 현직 대통령이 과거에 직전에 검찰총장이었을 때 기소했던 거를 현직 법무부 장관이 취소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이런 것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대통령한테 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덮는 게 맞다. 내가 사과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에 나경원 후보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박성재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공소 그냥 다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 한동훈이 잘못했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다음에 만약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진짜 공소를 다 취소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 우리 국회의원도 뭐 한 우리 쪽 사람들도 5명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잘했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김경부 대변인. 네. 이게 보면 요즘 그 원안 갈등이라고 했을 때 원희룡과 한동훈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요즘 또 다른 원안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나경원의 원. 예, 그래서 그런 시즌 2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평론가지만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왜 이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할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대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질문을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맞지만 본인의 워딩을 했는데 뭔가 회피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과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저번에 문자 논란 때 한동훈 후보가 이거는 당무 개입이고 답변을 했으면 국정농단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당의 빌미를 제공하느냐 이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고 본인의 워딩을 해라.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을 갖고 회피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반론 게 있으십니까? 아니 만약에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기소한 것이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저렇게 기소한 거 잘못한 것이었다라고 대답을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 봐라. 한동훈 후보는 또 대통령을 공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동훈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말 딱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차한 생각이 들었다. 정중하게 내가 그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정도로 끝내야지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가 기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기소. 그러니까 기소라고 하는 거는 공소를 제기하는 걸 기소라고 하잖아요. 공소를 제기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공소를 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밑에 있는 일선 검사들도 있지만 국회의원들 수십 명을 갖다가 그 기소하는데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안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야기가 돌고 돌아가면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후보가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정도로 끝내야지 여기에 대해서 뭐 그 공소 자체가 잘 되니 잘못되니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어제 한동훈 후보가 사과하길래 내가 받아주려고 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어제 토론회를 해보니까 같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어제 상황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 후보의 오늘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합니다. 아까 제가 말할 때 개인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건요. 제가 바로 잡을게요. 사건의 당사자가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뭐 나 의원님 포함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명확히 해둡니다. 저는 사건 당사자 저 개인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요. 27명의 의원과 보좌진을 위해서 한 말씀이었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묻고 가자는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는데 한동훈 후보 태도 보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더라. 진정성도 진실됨도 없다. 내가 무조건 맞다는 그런 독단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친 부회장님. 이 나경원 후보가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다 뭐 이렇게 또 정의를 했던데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동훈 후보 입에서 나온 건 요거 공소권치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들은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 사과와 관련돼서 저는 뭐 제가 관여할 일은 전혀 아니지만 저거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해야 되는가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저는 올바르게 처신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는 글쎄요 도의적으로 뭐 동지애적으로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어도 네. 그거를 취소를 거절한 것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가 사과한 이후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키우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뭔가 한동훈 후보로서는 좀 곤란한 입장, 뭐냐면 당의 로열티가 강한 당 지지자들로부터는 그래도 우리 당 구성원들 간에 저렇게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계속해서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 왜냐면은 그 개인적 끝까지 뭔가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글쎄요, 거기 뭐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판단을 왜 나경원 후보가 하죠? 저는 사실 그 패트와 관련된 공소치와 관련돼서는 나경원 후보도 사과할 건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도 5명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같이 풀어가자고도 하지도 않고 본인 그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만 풀어가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리더로서 본인에 대한 사과부터 전제가 되어야 저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나경원 후보도 사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